수학, 미술, 그리고 음악. 전혀 다른 세계처럼 보이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눈부신 황금 노끈으로 엮여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더글러스 홉스테터의 균형비적인 저서 괴델, 애셔, 바흐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논리학자, 화가, 그리고 작곡가. 대체 이들을 관통하는 연결고리가 뭘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쿠르트 괴델입니다. 그는 수학이라는 완벽해 보이는 논리의 성 안에서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낸 뭐랄까 시스템의 심장을 들여다본 사람이죠. 그리고 MC 애셔가 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는 현실의 규칙이 그냥 무너져 버리죠. 영원히 오르는 것 같은 계단, 스스로를 그리고 있는 손 같은 걸로 우리에게 시각적인 역설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그는 음표로, 그러니까 소리로 무한한 고리를 만들어냈어요. 하나의 멜로디가 계속 상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마법 같은 음악을 작곡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천재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죠. 도대체 어떻게 각자의 분야에서 똑같은 지점을 향해 가고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순수 논리랑 시각예술, 그리고 복잡한 음악이 똑같은 DNA를 가질 수 있다는 걸까요? 호프스테터는 그 답이 딱 하나, 바로 이상한 고리라는 개념에 있다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 이상한 고리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고리는요, 계층이 막 뒤엉켜버린 자기 참조 구조,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라? 어느새 맨 아래로 와 있고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다시 맨 꼭대기로 돌아오는 꼭 묘비우스의 띠 같은 거죠.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걸 가장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바로 애셔의 작품이에요. 이 그림 좀 보세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서로에게 딱 이어진 닫힌 세계 안에 갇혀 있잖아요. 바로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상한 고리인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심오한 예시, 바로 괴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발견은요, 그냥 수학 문제 하나를 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모든 형식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를 까발린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괴델이 뭘 했냐면요, 먼저 수학의 언어 하나하나에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수학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걸로 뭘 만들었냐? 바로 이 문장은 증명될 수 없다는 문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만약 이게 참이라면 참인데도 증명은 못하니까 이 시스템은 불완전한 게 되죠. 그럼 만약 거짓이라면 거짓말이 시스템 안에서 증명된 셈이니까 시스템 자체가 모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막다른 길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완벽해 보이는 논리 시스템이라도 그 안에는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진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인류의 지적인 야망에 그건 불가능해 라고 선언한 것과 같았죠. 자, 괴델의 이 놀라운 패턴이 그럼 예술과 음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제는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보면 세 천재가 한 지점에서 어떻게 만나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괴델이 논리로 만들었던 그 자기 참조의 역설이 애셔의 그림에서는 서로를 그리고 있는 손으로 나타나고요. 바흐의 음악에서는 음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들리는데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무한히 상승하는 캐논으로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다들 각자 다른 언어로 똑같은 이상한 고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호프스테터는 이 이상한 고리의 기묘함을 보여주려고 책 여기저기에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대화를 넣어뒀어요. 이 둘이 나누는 논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끝없는 대화를 보면 정말 재밌으면서도 머리가 좀 아파오죠. 예를 들어 거북이가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저기요, A와 B가 C를 의미한다는 그 규칙 자체가 참이라는 건 또 다른 규칙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 질문 자체가 논리가 자기 자신을 끝없이 되돌아보는 무한 루프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호프스테터는 이 모든 이야기를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가져오거든요. 이 이상한 고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존재의 가장 큰 미스테리, 바로 의식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호프스테터의 최종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의 의식, 바로 그게 거대한 이상한 고리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 속에 있는 뉴런들, 이건 낮은 수준의 물리적인 시스템이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히면서 나라는 높은 수준의 생각,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는 추상적인 패턴이 다시 우리 뇌의 물리적인 뉴런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건 시스템이 스스로를 관찰하고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뭐랄까 실제 하면서도 환상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당신의 자아, 그 나라는 건 대체 뭘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이야말로 괴델과 애셔, 바흐가 각자의 언어로 그려냈던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황금 노끈 그 자체가 아닐까요?